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내일의 투자 아이디어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깜짝 실적 기대감. 자, 깜짝 실적. 주가가 그동안 오른 만큼 그에 걸맞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번 분기 실적 시즌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방산입니다. 실적 기대가 되긴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3분기, 4분기, 올해 내내 실적이 계속 좋을 것이냐, 현재 숫자가 나올 것이냐가 유지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최근 풍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뿐만 아니고 원전도 오늘 시장에서 좋았는데요. 방산의 모멘텀에 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도 조금 올랐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방원 다시 나왔는데요. 자, 오늘 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던 조방원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우리가 좀 잡아가야 할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네. 자, 일단 2분기 방산 실적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냐, 추가 수주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팀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앵커님 텐션이 사뭇 좋거든요. 아, 사뭇. 예, 그러면 네. 그걸 빗대어 보자면 예. 방산도 이 텐션으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제 텐션이 높은 것만큼. 네. 네. 조방원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길게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언급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서 길게 수익이 인식될 것이다. 방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탄탄하다. 그렇죠. 조선, 미국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조방원. 모두 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엄청나게 활황장세에서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10% 떨어져도 내가 80%, 90%, 10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0% 떨어지는 것 괜찮다, 버틸 수 있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활황장세에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10%, 20%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이 있거나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변동성이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데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되 이런 가능성들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활황장세 고점 징후 52주 최고가 신고가 영역에서는 분할로 조정 시에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전략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반등 나왔으니까 또 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긴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조방원이다.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늘려가는 트렌드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부터 보았듯이 국방력은 꼭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한국의 주력 전투기도 KF-21 전략 무기로 국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란드향 K2 전차도 추가적인 수주 계약을 하는 등 여전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안정적이었고 이에 따른 2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K방산의 글로벌 위상 입지는 경쟁이 조금 심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경쟁력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딱 어떤 해외 국제 또 다른 나라들에서 방산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만의 포인트는 가성비라는 데 있거든요. 네. 여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아직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우리가 주식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오른 날 접근을 바로 하기보단요. 아시죠? 조정 시 매수의 접근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네. 자, 오늘 이제 두 분께 제가 공통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조방원의 수급이 오늘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도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 조방원 중에서도 셋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셋 중에 어떤 섹터는 연속성 있게 쭉 하반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있는데 조방원 셋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어디십니까? 일단 조방원이 이제 한 대 묶여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분리해서 갈 것 같은데 종합포커스의 분리가세 같은 느낌인데
좀 분리하자면은 네. 저는 원전을 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오늘부터 좀 움직였죠. 근데 지난주부터 조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대형 원전이라든가 소형 모듈 원전, SMR까지 같이 우리 지금 방향을 잡아보자라고 일단 미국에서 방향을 잡았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다시금 타라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원전을 다시금 그러면은 추진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 또 그런 게이트에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라든가 사본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어가면서 또 한수원에서 체코 원전 이슈 그렇죠.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 계속 이제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11월 달부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원전주들 그 당시에 조선 방산 워낙 조금 많이 가서요. 이제는 원전주들 한번 좀 제대로 터닝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쪽이 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아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조선과 방산은 그동안 올라왔던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원전은 사실 비교적 거기보다는 더 신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라갔던 게. 그 흐름이라도 좀 걸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허들이 많았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웨스팅하우스 건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계속해서 이제 옆에서 딴지를 걸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또 기각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추진력을 얻은 거거든요. 이제부터 원전은 에너지 정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에너지가 우리가 태양광 풍력을 생각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하지만 이 에너지한 관점을 원전으로 우리가 부여해서 꼭 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원범 매니저는 조방원 중에 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반석 수석팀장은 조방원 중에 어디를 선택해 주실까요? 방산이죠. 방산. 방입니까? 네, 이유는요? 뭐 실적이 담보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하방 지지력은 강화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뭐 무기 체계라는 게 한 번 도입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전투기나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본다고 한다면 20년이 아니라 50년 이상 쓰는 게 일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도입한 무기 체계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입지와 경쟁력. 이제는 가격을 저렴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 하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그런 것이 달라진 입지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매력도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거는요. 이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좋았던 게 최근에 한 2, 3년간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에 투자를 정말 많이 했고 각 부처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방산이 상당히 이런 주가를 좀 보여주는 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최근에 뭐 영국과 프랑스가 좀 행보가 달라요. 최근에 영국과 프랑스는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방위비도 올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방산 기업들의 투자를 더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2, 3년 전에 거의 독보적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결과물이 좋은데 지금은 경쟁이 격화돼서 지금만의 퍼포먼스가 앞으로 나올까에 대한 건 좀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방산 수주와 입찰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셔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육해공에서 무기 체계를 도입을 했는데 서로 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제조사다. 통신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무기 체계 안에서 레이더 시스템들을 공유할 수 없다면 맞아요. 요격 시스템도 육해공이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뭐 아이언돔이다 그리고 ICBM이다 대기권에서 사정권을 만들어가지고 요격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공유가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육해공에서 우리가 미사일 시스템, 전차 시스템, 그다음 조선까지도 모두 다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을 때에 한번 구축한 체계를 쉽사리 흔들기가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에서 방산 방위 비용을 늘려서 자기네 것들을 뭔가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도입하려는 뭔가 시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입찰에서 우리나라가 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위기감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는 괜찮다라는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이렇게 봐도 될까요?
누군가의 핸드폰은 애플 거를 쓰는데 네. 이어폰은 또 갤럭시를 버즈를 쓰면 뭐 물론 되기는 하지만 네. 이게 정확한 100% 모두 100% 퍼포먼스가 퍼포먼스 안 나오는 네. 거잖아요. 비슷하게 폴란드가 지금 우리나라 KT전차 잘 하고 있는데 그쵸. 여기서 갑자기 딴 나라로 간다? 페어링이 좀 힘들 네.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각자 방산과 원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탑픽 종목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원범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원전이고요. 또 로봇 관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KNR 시스템 좀 말씀드리도록 KNR 할게요. 시스템 네. 원전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최초로 좀 관점을 잡아드린 종목이고요. 또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압 로봇입니다. 그래서 제조하고 개발을 계속해서 했던 기업이고요. 이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유일의 원전 해체 관련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인증받아서 국책 사업도 좀 같이 했던 이력이 또 있죠. 자, 한손이랑 원전 해체 로봇 개발을 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에도 투입이 됐고요. 앞으로 해체 시장이 또 우리가 600조가 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활약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매수가는 12,100원 이하로 내일 장중에 좀 눌릴 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 1,500원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NR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허반석 팀장의 이제 방산에서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산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RFHIC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 나왔습니다 또. 한 번 또 말씀을 드렸고 이미 21선에서 좋아요. 조정이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두 자릿수 수익을 이미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6월 19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전력 증폭기, 갈륨 나이트라이드 또는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력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A사 레이더라고 해서 KF21 선미의 그 전투기의 눈이라고 하는 레이더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함정용 레이더 그리고 요격용 레이더, 방어용 레이더에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레이더 시스템에 주로 들어가거든요. 24시간 365일 작동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고출력, 고전압, 고열에 강한 반도체가 화합물 반도체인데 그중에서도 실리콘 카바이드 다음 차례가 이렇게 전력 반도체 중에서 질화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인데요. 여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RFHIC다. 여태까지는 통신 장비 종목으로 시장에 알려져 있었지만 24년도부터는 연결 매출 기준으로 50% 이상이 방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신 장비 업종에서 방산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왔고 이제 리레이팅이 되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트 그럼 잠깐 보시죠. 예. 하단에서 15,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급격한 상승이 나와서 현재 26,000원, 27,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인데요. 이러면 오를 게 다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주봉 차트를 열어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3만 원은 넘겨야 되고요. 지금 라인은 35,000원에다 제가 가로선을 그어놨는데요. 1차 목표가를 3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HIC 허반석 팀장이 저희 궁금한 종목 Y에서 자주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허반석 팀장이 텐션이 높다 그래서 세 개 모두 다 오늘 텐션 높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폴더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야간투자본부 일단 자랑할 건 좀 자랑해야겠죠. 야간투자본부 블라인드뷰에서 2주 전부터 폴더블 봐야 된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부터 미리 보셨다면은 야간투자본부가 빠르긴 빠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언팩에 이어서 애플의 폴더블 폰까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더 넓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렇게 더 주목하는 이유는요. 애플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해 보면은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든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 관점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인 건요. 애플의 폴더블 폰 OLED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내부 힌지, 메탈 플레이트를 공급하는 파인엠텍이 상한가에 갔고요. 덕산 네오룩스, KH바텍, BH 등 다양한 종목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최원범 매니저님, 오늘 파인엠텍의 시세를 보면은 유일하게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흐름에서 상한가를 간 대장 종목이 나타났다. 혼자만의 원톱 체제로 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쪽에서 우리가 또 순환매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한 탑5 정도 골라놓고 보시는 게 역시나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시장은 우리 이전에 잃어버린 3년의 시장이 아니라 지금 순환을 다 같이 바통 터치하면 돌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구조의 종목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낸텍이 먼저 그 1순위에 지금 이제 출발한 거고 그 다음번 이제 올라올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KH 바텍이라던가 관련된 우리 폴더블 종목들 그 전에 우리가 뭐 SKC라든가 PI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었는데 그런 종목들 전체적인 수급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NFT 관련주로 했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자리를 잡은 그런 종목들처럼 지금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이 애플에서 아이폰을 최초로 내년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폼팩터가 이제 적용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갤럭시 7 같은 경우에 폴드 7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 갤럭시 울트라 쓰고 있는데 훨씬 더 가볍다 하더라고요. 네.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관련된 부품사들을 일단 그쵸. 좀 지켜보자라고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대략 한 이게 202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왔던 시점. 그때 시장에서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 한 반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그 시기가 여러분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반석 팀장님, 다양한 부품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외부, 힌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연성회로 기판 부품도 되게 다양한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보고 어디를 볼까요, 한번? 그래도 폴더블 폰 하면 이제 접히고 펼쳐지는 거니까 힌지, 그다음 메탈 플레이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메탈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넴텍을 지난 이 시간이죠. 목요일 날 우리 탑픽으로 선정을 했었던 종목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파이넴텍은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다른 종목을 오늘은 좀 보셔야 되는데 OLED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커버 글래스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코닝 쪽을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맞아요. 게 국제적인 이야기고요. 힌지 쪽은 우리나라는 뭐 파이넴텍이나 KH 바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암페놀 같은 경우가 국제사회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는 조금 더 입지가 있다. 그리고 조립은 폭스콘이 국제 뭐 해외 기업 중에서는 조금 더 우세한데 우리나라 시장으로의 눈을 돌린다?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매출이나 생산에 대한 캐파를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플이 선제적으로 뭔가 비밀 계약을 통해서 뭔가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요.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 모습이 하나의 폭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급하게 뭔가 시설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미 갤럭시 폴드, 플립이 시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그쪽으로 다 가는 거죠. 핸드폰, 스마트폰의 모습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모델에 관련된 밸류체인은 애플이 폴더블 폰을 한다? 그 시장이 더 커진다. 그럼 폴더블 관련된 섹터 전반에 있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앞서서 뭐 파이넴텍이나 KH 바텍이나 그런 종목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필름류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쵸. 필름류를 제가 탑픽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름도 우리가 봤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종목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폴더블 한번 이제 탑픽 종목 들어볼 텐데 시험 매니저님 요거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신선한 테마, 신선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요거 좀 연속성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괜히 지금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이제 외국인 수급들로 이제 정말 기대가 되는 지금 코스닥 800도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테마가 정말 새로운 테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은 역시 역대급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그리고 단통법 폐지까지도 단말기에 대한 구매를 니즈를 또 올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은 폴더블 유리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OLED 대장이죠. 덕산 네오룩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플 폴더블 출시가 또 되면요. 공급망 확대에 대한 가능성 역시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전부터 지난주부터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도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수가는 37,000원 이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1,000원 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아까 이제 필름 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어디를 볼까요? 네, 세경 하이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파인엠텍하고 세경 하이테크 두 가지만 폴더블 맞아요. 관련된 종목으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아직 남아있는 폴더블 관련주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소형 IT 기기 디스플레이 그리고 메커니즘에 사용되는 기능성 필름 전문 기업이고요. 산업용 테이프까지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름과 테이프에 있어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중국산 오포 등의 여러 가지 비보나 오포 등의 겉에다가 도포하는 이런 필름이나 염색 기능도 굉장히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은 IT 기기에만 접목을 하고 있는데 네. 혹여나 자동차 내외장재에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커지겠네요. IT 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으로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2, 3년 전에 한번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한데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꿈에 부푼 모습보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폴더블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 폴더블 폰용 특수 필름을 2019년도부터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고요. 다시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차트를 조금 더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최상단까지는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구나. 급하게 보기보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분할로 매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800원 아래에서는 매수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까지 들어보면서 두 번째 주제 마무리해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코스닥 유독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 힘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46만 원을 뚫어낸 알테오젠, 그 뒤를 따라가는 리가캠, 그리고 또 ABL 바이오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또 알파벳이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중인 메세라에 대규모 지분 투자했다는 소식이 여기에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파트너사였던 D&D 파마텍, 펩트론, 인벤티지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6월 CPI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번 CPI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몇이 나오는지. 이번 수치가 꽤 마음에 든다면 금리 인하 압박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최원범 매니저님. 네. 자, 현재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모두 고점 갱신. 일단 알테오젠이 쭉 치고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은 좀 연속성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확실히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하게 하반기에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이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고 맞아요. 이건 또 코스피 이정 상장 기대감이 또 들어가 있죠. 네. 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반기 조단위 기술 수출 누적이 또 10조 원을 돌파했고요. 또 20조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역시 대장주 중심으로 먼저 출발했고 코스피 코스닥으로 트리클 다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3.9조, 알테오젠이 1.9조 정도 규모의 기술 수출에 대한 성과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같이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반석 팀장님, 오늘 모처럼 비만 치료제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름, 아직 여름입니다. 곧 휴가철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만 치료제 한 번 더 뭐 여름이라고 사실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미국에서 불어오는 비만 치료제 관심에다가 거기다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더 많이 복용하고 투약하고 몸을 빨리 만들고 싶은 욕심에 수요 증가가 매출 증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조금은 약간 겉핥기식의 이 스토리텔링이 아닐까? 그러면 미국발 이런 긍정적인 소식으로 한번 주가가 반짝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그런 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 여름은 못 만드는 계절인데 여름철 수요가 줄곧 통계적으로 수요의 피크였거든요. 그럼 피크 이후에 좋은 소식을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아직 제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듯이
비만 치료제는 단기성 테마로 조금 대응하는 것이 대응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네. 비만 치료제 여름 수요가 글로벌리하게 수요의 피크였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덜컥 잘못했다가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보유자분들만 잘 대응하시고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도 다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드는 날들 아닙니까? 뭐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름이 항상 이제 수요의 피크라는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현범 매니저님, 아까 제가 이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한번 거론을 했는데, 지금 뭐 다음 달 아마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많이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사실 거기에 동반해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CPI가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번 CPI는 정말 중요하고요. 자, CPI 발표하고 7월 말에 이제 FOMC에 있고요. 8월 달은 없습니다. 바로 9월 달 FOMC에서 그렇죠. 금리 동결 결정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금리가 냈을 때는 최대 수혜가 더 전망이 되고,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수혜를 받는 겁니다. 확실히 이제 R&D 투자가 이제 대규모의 자금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출이 일으켜지고,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부담이 줄어들겠죠. 스타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거기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제 기점이 될 가능성. 혹시 금리가 되지 않더라도 기술 수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조 원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도 탑픽 종목으로 한번 좁혀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코롱 티슈진입니다.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골 관절염 치료제, 골 관절염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모습들 기대감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한번 급등한 이후에 121선, 61선을 깨지 않고서 모아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올랐을 때 나도 팔거나 아니면 밑에서 잡아서 이런 수익 다시 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기대감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흐름이 차트에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이후 박스권 상승하고 박스권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특이점이라고 본다면 주가가 양봉 플러스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실리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그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엔 상단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500원을 돌파했을 때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모습들, 중기 패턴 상승 초입 구간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코롱 티슈진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모아가기 좋은 기업 중 하나다.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롱 티슈진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의 제약바이오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바로 셀비온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전리선 암 치료제, 방사성 이어폰 관련된 대표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빅파마의 또 머크랑 임상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키투르자 다들 아실 겁니다. 임상 1상의 시험 계획서 IND를 제출했고요. 거기에 방사성 이약품 생산 거점 조성도도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이 셀비온 대표가 이걸 염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장한 이래 지금 고점 돌파가 바로 지금 전고점 돌파만 되면은 실제 이제 공모가 이상으로 더 뛰어넘으면서 여기에 있는 고점까지 신고가 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24,500원 이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7,000원 돌파, 손절가 22,000원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비온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준비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섹터 말고도 사실 최원범 매니저 더 다양한 섹터 이야기, 더 다양한 종목 이야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디로 가면 들을 수 있죠, 매니저님? 네, 오늘 화요일 저녁 방송은 저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40분에 장중 공개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 반도체, 로봇바이오, 원전까지 다 다룰 겁니다. 오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아침 개장하기 전에 8시 40분 최원범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장시작전 전략 확실하게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최원범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